이 친구는 이제 다롱이라고. 아, 예전 이름이. 네네. 이 친구는 뭐 학대견으로 은평구에서 요요 강아지라고 알려졌던. 다롱이. 네. 그때 처음에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그 영상을 다 못 봤어요. 보기 싫잖아요. 힘들었죠, 사실. 근데 그래도 얘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러고 봤는데 이제 그래 목줄 할 때는 너무 땡기지 말아야지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얘를 맞이해서 사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키울 때. 그러면 우리 봄이가 온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1년쯤 네. 됐어요. 1년 됐. 네. 1년 됐구나 벌써 그 네, 일이. 올 초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22년도 1월에.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봄이가 오게 됐는지. 저도 갑자기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보게 됐었고. 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분노했죠. 아유. 네, 분노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입양 신청서를 먼저 그냥 쓰고 있었어요. 저 아내분하고. 말 안 하고. 네, 몰랐어요. 아, 저는. 그래요? 말도 안 하고. 약간 대체 생각 없이. 생각이 있다가도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하나하나 적어서 제가 했는데 발송 실패가 뜨는 거예요. 오. 이제 잘못 적었겠죠, 주소를. 근데 이게 그렇게 제가 4번을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그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입양을 하면 안 되나? 그 순간에도 그 고민을 했어요. 그 하늘에 계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네, 하는 네. 것처럼. 네. 오. 근데 이제 이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친구한테 아직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했더니 그제서야 발송이 성공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었나 보구나.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결심을 했죠. 사실 이 친구를. 그때 근데 전 국민이 다 분노했을 때라서 네. 신청이 엄청 들어왔었을 텐데요. 네. 100대 1도 100대 1이었지만 100대 1이었었어요? 거의 100대 1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 60명 정도가 입양 신청서를 냈었고 그다음에 그 구조 단체로 따로 DM으로 그렇지. 연락을 한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됐다고 그렇지. 하셨어요. 오. 이제 용기는 제가 냈지만 오게 되면 이제 운명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사에 통과할까도 네. 모르는 일이니까. 네, 미지수였죠, 완전. 그렇죠. 저희가 어. 도시에서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맞벌이이기도 했고 아이가 이제- 없는 것도 좀 사람들이 되게 나중에 아이 생기면 또 파양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셨더라고요. 저 그 심사 보시는 네, 분들이 네, 네.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는 몇 팀 정도를 추려서 연락을 주겠다. 그다음에 어허. 그거를 발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었는데 18일 날 저희 집에 오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16일 오전까지도 그게 발표가 아예 안 됐던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그 그룹 내에 못 들어갔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음을 좀 접고. 비웠네. 네, 마음을 비웠어요. 이제 우리는 아. 안 됐구나. 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서 보드카를 사러 갔는데 그때 전화가 이상한 번호로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 네, 모르는 번호로 그 구조 단체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러면 1차적으로 합격을 한 거냐 여쭤봤더니 저희 집으로 확정이 됐다는 전화를 받은 갑자기 막 이제 한 아이가 진짜 생긴 것 같은 기쁨이 생겨가지고 보드카를 고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제가 내려놨어요.
아 보드카를? 네, 이 아이 옷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아. 이거 한 병이면 옷 한 벌 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때 두 분이 이제 같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아. 와이프는 주차장에 네, 얘가 같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아, 차에 주차장에서 계셨구나. 기다리고 네. 전화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울면서 둘이 계셔 그래요? 우리 됐어. 그래서 나 보드카 안 사고 소주 사갈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될 네. 테니 네. 보드카는 안 돼. 네. 소주를 먹자 이렇게. 제가 사실 2달 고민했어요. 그거 사러 갈 때. 오. 2달 내내 노래를 부르다 갔는데 아 전화 한 통화에. 네, 한 통에 바로 내려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죠. 아 그렇구나. 웬일이야. 어떡하면 좋냐. 어떡해. 안 된 줄 알았는데. 울지 마. 일단 계산하고 올라가야겠다. 안 되겠다. 어떡해. 바람아. 동생 생겼어. 달팽이 안녕. 오, 다롱아. 카메라가 몇 대예요? 저희도 지금 이 순간을 남겨야 한다며. 그때 어땠어요 얘?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학대를 받은 아이니까 뭔가 얼굴에서 티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늘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딱 봤는데 정말 너무 맑은 아이가 오. 막 웃으면서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아 그랬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 네, 이렇게 맑고 이렇게 착한 애가. 정말 네. 사실 첫날 왔을 때 네. 보미는 너무나 괜찮았는데 어. 바람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이제 야 그게 진짜 큰 고민인데. 네, 관리자분들이 이제 가시고 나셨을 때 이 예. 아이가 표정이 음. 아빠 얘 왜 안 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가고 났을 때 표정이 뭐야? 이랬어요. 왜 얘가 왜? 네, 왜 나만 보여서 다음에 보면 또 혼란스러운 아이고, 눈빛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바람이가 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네, 아예. 저도 입양한 보호자님들 많이 만나 뵀지만 네. 이렇게 어떠한 과정과 이런 뭐 다짐 뭐 이런 준비를 다 겪고 두 번째 강아지를 딱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걸 생각 못했구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강아지하고 이렇게 사이 맞아요. 또 첫 번째 사이가 또 문제가 아니야. 사이가 좋건 말건 간에 이 친구의 이 어떤 정서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맞아요. 그죠? 당 첫날 밤에 아. 바로 그 문제가 네.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맞아. 내서 시작한 행동이 이 친구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내가 이 친구의 바람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나 진짜 나 되게 나빴다. 그런 생각도 들면 동시에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슈가 있었던 아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파양할 수도 없는 길이고 그러니까 다시 해봐. 그러면 되돌리, 진짜 그러니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행복을 갑자기 다 앗아가니까. 이걸 야 근데 엄청 솔직하다. 네. 전 진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솔직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진짜 솔직해. 이거를 말 안 하면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 진짜 힘들어. 왜 울어요? 보드카 없어요? 보드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날은 제가 그래서 막 저는 책임을 되게 잘 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다 무너지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날 했던 정말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저한테 바람이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가라 그랬어요. 저녁 산책을. 현명하다. 네, 그래서 저도 한숨 돌리고 바람이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줬고 그날 저는 바람이를 안고 자고 와이프가 이제 보미를 데리고 잤어요. 현명하다. 현명하다.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서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뭐 아내 아니면 동생, 사촌, 엄마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 뭐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실제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편이 사돈의 팔촌에 이제 한 19살짜리 애를 데리고 오더니만 여보 대학 이 동네에서 다닐 거라고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게 했어. 뭐?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광욱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4년 동안 살 거래. 그 대학원까지 가고 싶대. 너무 잠깐 상상을 대학까지 가고 싶고 자기는 고시까지 하고 싶대. 딱 요 기분이 이제 얘 기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돼요. 살면서 처음 봤어. 감정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합사하는 과정의 성공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바람이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그 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솔직하시네요. 왜냐면 맞아. 진짜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고생. 보고 배우고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언젠간 그치.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방문만 닫아도 얘는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그냥 하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우는 것처럼 어허. 고양이 울음소리로 진짜 계속 쉼 없이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바람이가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 친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네. 식음 안 전폐하고 나오더라고요. 들어가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네. 잠깐 이쪽으로 올래 하듯이 하면서 왔더니 보미가 바람이 곁에서 울지 않고 이제 얌전히 잘 있는 거예요.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바람이 형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됐다. 사실 한시름 났죠 그때. 네 진짜로. 아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 실례지만 저 보호자님은 아내하고 개 없이는 혼자 제대로 못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저는 보호자 꼭 필요해요. 분리불안 있어요 이분도. 야, 제가 그렇게 저 네. 순간 이렇게 뭔가 마음을 마음을 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열었구나. 그 계기가 첫 번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울고 이런 거 없었지. 확 없어졌어요. 어. 확 없어졌고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그렇지. 그리고 봄이 항상 소파에서 잤거든요. 예. 그러면서 바람이도 소파에서 같이 자요. 어. 집에서 안 자고 지금도 그래요. 소파에서. 어떻게 보면은 폭풍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네. 네. 거기까지 네. 딱 감사한 하니까. 네.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게 진짜 컸죠, 엄청. 사실 처음에는 네. 산책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바람이는 항상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봄이는 이 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땠어요? 그때는 궁금하다. 조금만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바닥에 붙었어요. 조금만 텐션이 가도. 약간 네. 그 돌려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참 다행이었던 건 보미가 바람이 형을 잘 따라다녔다는 거. 자기가 잠깐 움츠렸지만 바람이 형이 가면 그곳을 가. 참 희한하게도 바람이가 쉬를 하면 그곳에 가서 쉬를 해. 그러면서 학습을 하면서 산책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지금은 보미도 아주 씩씩하게 산책을 해요. 그런 트라우마 완전히 없고. 근데 이렇게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면 따로따로 내 강아지라는 느낌으로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내 강아지인 거야. 그래서 내 강아지는 내가 밥 줄게. 그런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심도 내려가요. 저희 집에서도 그게 있어요. 네 개 우리 아내에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완전 도킹되는 걸 좋아해요, 걔랑. 완벽하게 도킹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개들은요, 제가 2층에 있죠? 1층에서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내려가요. 완전 아무것도 안 내려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정도 수준으로 높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고요. 뭐 아내가 2층에서 자고 싶어. 뭐 남편은 여기서 좀 쉬고 싶어. 그러면 따로 데리고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마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완전 현안이야, 현안. 아니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제 말 그냥 생각하지 말고 대충 키우세요. 아, 지금도 뭐 잘 키우는데 뭐 대충 키우면 되지 뭐. 뭘 복잡하게. 아내 보호자님 좀 좋았죠? 조금 어쩔 때는 그죠? 제가 막 부추겨요. 그쵸?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바람이가 또 하지 말라고 지켜줘. 그래요? 동생한테 뭐라고 해? 그럼 또 기분 좋죠? 엄청 좋죠. 또 괜히 했네. 엄청 좋아요. 바람이가 저 지켜주면 그래, 따로 데리고 있어. 그렇게 해야겠다. 네개 네 개 나눠야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진짜 이 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방송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제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어떤 생각이길래 그러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가 많이들 많이 얘기해. 장려하시잖아요. 네.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게 과연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개인적으로 던지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입양한 사람으로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샀고 네. 한 친구는 입양을 했거든요. 네. 이거 약간 최재천 교수님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얘기를 우리가 여기 용인에서 하고 있지? 네. 어느 순간부터 샵에서 사서 데려온 아이들은 이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뭔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사회가 지금. 보호자, 와, 이거 잠깐만. 근데 이게 반려견을 분양하는 샵이 바로 집 앞에 있었어요. 1분 거리에. 2년 동안 바라봐도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사면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눈이 마주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여기 사는 애예요.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체념하듯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구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이 친구를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를 진짜 구조해줄게라는 생각이 진짜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방송 이상해.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용기 내서 갖게 됐고 그러면서 학대견도 데려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구조네요. 네.
그리고 그런 댓글도 많았거든요. 사실은 다롱아로 시작해서 잘 지내야 돼. 너 이제는 불쌍하면 안 돼. 막 이런 연민적인 댓글들이 많았다면 이거를 진짜 보여주자. 이 친구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미소를 통해서 다롱이라는 이름 없어지고 네 그리고 불쌍하다는 말 안 나오게 그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뭔가 증명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잘했구나 1년 동안 좀 그래도 되게 쑥스러우셨네. 근데 저희 아이들 사진 보면 보여드려도 되나요? 좀 자랑하고 싶은데 네. 네. 이게 맨 처음에는 간식을 줄 때도 봄이랑 바람 이렇게 사이가 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정말 저희가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느꼈을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봄이네요. 네, 봄이랑 바람이가 둘 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했던 약간 저 나름대로 목표였거든요. 웃게 해줄게. 네. 둘 다 웃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예쁘네. 아 제가 뭔가 좀 하나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은 위로가 돼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여야 돼. 저도 사실 여기 이제 온다고 할 때 네. 아직도 안 꺼내준 보호자이면 어쩌지? 그랬어요. 유기견이나 학대받았던 개로 살게 하는 입양자들이 있어요. 어딜 데리고 가든 얘 학대받았던 개예요.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학대받았던 개예요. 얘 버려진 개예요. 예전에 진짜 어떤 보호자한테 화낸 적 있어요. 그래요 보호자님? 얘 몇 살이에요? 7살이래. 그렇구나. 언제 그러면 저 입양하셨어요? 5년 됐대요. 아니 5년 됐는데 아직도 유기견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보호자님은 얘를 키우면서 아직도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전 좀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유기견이든 학대견이든 이 주홍 글씨를 빠져나오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입양자인데 제대로 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잘 지내고 있잖아요. 네, 진짜 잘 맞아요. 지내요. 진짜 잘 지내요. 야, 잘 지내고 있네. 감사합니다. 찐이네요. 진짜.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오이구야. 아니 여기는 이 고양이는 뭐죠? 저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저쪽에. 네. 써니 생각보다. 죄송해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 이제 보호자님. 네, 네. 저희 좀 미화된 버전이고 네. 이거는 남편이 한 10년 좋아요. 전 버전. 10년 전. 그 날씬하네요. 이 친구는 누굽니까? 택이요. 택이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 둘, 아까 저 고양이가 저 노란색 고양이 한 마리하고 네네, 그 친구는 이제 써니라는 친구고요. 그리고 써니. 회색 고양이 친구가 이제 별이라는 친구예요. 별이.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보다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지금 저 두 분이 부부 네. 네. 결혼하신 지는 저희는 작년에 결혼했고 그 전에 이제 연애를 하다가 작년 언제? 작년 9월 달에 결혼했어요. 9월에. 아, 어디 나라? 미국이요. 미국. 한국 오신 지는 혹시 얼마나? 9월 3년 됐어요. 3년. 3년 되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연습 많이 했어요, 같이.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했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저 두 분이 저 강아지를 좋아하셨나요? 네. 특히 이제 가족은 원래 그 랩 가족이에요. 랩. 저희 네. 라브라도르. 라브라도르는 한 번쯤에 5개 있었어요. 5마리나. 5마리라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야, 그러면 털이 장난 아니겠는데? 나 이런 사진 너무 좋아. 되게 어색하게 서라고 해서 섰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차렷 자세로 강아지를 다 들고. 근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옛날 저예요. 예, 요 그리고 제 아버지예요. 아빠. 저요? 지금 형, 어머님 그리고 동생이요. 다 남자예요? 남자 네. 셋에 레브라도 5을 키운다고. 와, 개가 8마리예요, 그러면. 그럼 개가 8마리인 거예요. 맞아요. 야,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네. 네. 어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느낌이 되게 한적한 동네 같은데. 네. 되게 시골이었어요. 아. 그 뒷마당 아주 크니까요. 그냥 한 얼마나 됐어요, 뒷마당이? 오 축구장? 축구장보다 막 2배예요. 에? 축구장 2배요? 네. 선생님 저 축구장. 재벌이랑 결혼했나요? 아니요. 알라바마는 시골이니까 되게 싸게 쌌어요. 그래서 어머나! 거의 쓸 수 있는 단어였지만 처음 만났나 봐요. 저 근데 몰랐는데. 저 시댁에 안 가보셨어요, 아직? 이 집에서 이제 이사를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셨는데 저는 그 집에도 사실 가고 나서 이게 공용 마당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시댁에서 이제 랩 2마리 하고 허스키 1마리 키우시는데 얘들이 정말 덩치가 커서 소 같거든요. 이 소 같은 애들이 우르르 뛰어다니는데도 전혀 막 좁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아, 그럼 개를 좀 키웠던 집이구나. 네. 우리 저 보호자님도 그러면 반려인. 저는 사실 태기가 저 첫 번째 강아지고요. 아, 처음 키우신 거예요, 네, 태기가? 저는 네. 태기가 처음이고 이제 남편이 원래 별이를 데리고 있었어서 별이 그 그러셨어요?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고 한국에서? 네. 한국에 오자마자 고양이를 입양하셨구나. 네. 판데믹 대단하시다. 키티라고 네. 그러면 첫 번째가 별이.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태기였어요. 네, 사실 이제 태기는 어렸을 때 개인 구조자님이 이제 구조를 하신 강아지를 정말 어린 퍼피를 데리고 온 거였고 아. 그러면 저항감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 키워보는 강아지를 이 맞아. 퍼피를 어떻게 좋은 강아지를 길러낼 것인가 이런 게 마치 처음 부모가 되는 것처럼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태기한테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 그맘때 이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냥 밥 먹으면서 봤었던 이제 훈련사님 영상 같은 것도 이제는 필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필기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늘 되게 동물이랑 같이 일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늘 아쉬워하다가 그래도 이게 기회다 싶어서 태기를 만날 때는 저항감보다는 좀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얘 이름은 이 친구 이제 제키는 제키. 원래
제키가 유기견 보호소 출신인데 제키처럼 이제 짜장 색깔 주둥이를 가진 애들은 거의 대부분 짜장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너무 구수해서 너무 이제 보호소마다 짓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엘레강스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엘레강스. 근데 우리 제키가 되게 또 우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클린 케네디를 따서 제키라고 했지만 다들 제키 찬인 줄 알았어요. 제키 찬. 맞아요. 저도 제키 찬 아까 그러는데. 환상이 넣잖아요. 아니 저 제키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제키는 이제 성견일 때 성견일 때. 길에서 떠돌던 아이가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자매견이랑 같이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제키가 이제 심장사상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해외 입양 예정이었던 게 취소되고 안락사 리스트가 되고 대신에 그 자매견이 해외 입양을 오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자매의 너무 기가 막힌 운명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 누구나 안락사비기. 이야 누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처음에 제키는 거의 손을 대면 너무 긴장을 해서 괄약근이 풀려서 이제 오줌도 싸고 그랬구나. 똥오줌을 싸고 그랬어요. 네, 지리는 수준이었거든요. 오. 그랬던 애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점점 여기 있다가 이제 손에 있는 간식을 받아 먹다가 이러는 게 이제 보이니까 점점 눈에 보이게 좋아졌구나. 네네. 그래서 제키의 자매견은 지금 뉴욕에 잘 입양돼서 다행히 다행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연락도 해요. 너무 다행이다. 네네. 얘도 다행이다. 얘도 잘 됐네. 네, 이렇게 제키나 제키 자매견 같은 강아지들처럼 모두가 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 저처럼 정말 불과 뭐 1,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식이 변하고 나면 이렇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데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강아지들이 매칭이 되면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겨났죠? 한 30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다 빠졌어요. 저는 원래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좋아해서 정말 그런 관련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거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는 이제 제키를 데려온 그 보호소에서 봉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뭐 한글로 글을 쓰든 아니면 제가 영어로 한번 써보든 해서 남편한테 넘기면 남편이 훨씬 더 이제 아름다운 문장으로 잘 그렇지. 은는이가 잘 들어간. 네네 은는이가 말이 잘 까다 뭐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간. 그런 글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도 특히나 진도 믹스 큰 강아지들은 잘 입양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필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외국인 분들도 많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작년 한 해 총 다 하면 한 40마리 정도. 두 분이요? 거의 팀에 가깝죠. 이제 다른 팀이 분들이 같이 했구나. 도와주시고. 와. 아니 이건 진짜 천사다. 아니 궁금한 게 저 해외 이렇게 그러면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사이트가 있나? 미국의 어떤 사이트에다가 별그램에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별그램도 쓰고 이제 얼굴책도 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입양용 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요. 네네. 그런 게또 있구나. 그런 거를 다 올려봐요. 예전에 보니까 급하다고 이동봉사자 구한다고 막 써 있던데 이동봉사자 구하는 건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힘들었죠. 아유 그때는 뭐 아예 없지 그때는- 않았을까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없어서 매칭이 입양자가 다 돼 있는데 이제 나갈 표가 없어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뭐 안 되면 진짜 사비로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이제 이효리님 아이고야. 유리님 이효리님. 때문에 좀 알려주는 사람 엄청 많으니까요. 네. 진짜로. 네. 이야. 이효리님 덕분에 정말 인식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어. 이동봉사에 대해서 모르시던 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봉사 기회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되셔서 훨씬 예전보다 구하는 게 덜 힘들게 됐어요. 임시보호라는 것 자체가 반려견에게 좋은 정거장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정거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정거장이 돼서 종착지로 이제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이분은 진짜 좋은 가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분명히 이걸 하면서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시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반려견과 또 그 새로운 주인이 될 영원한 보호자가 될 그분들에게 이렇게 진짜 좋은 임시보호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제 눈이 안녕하세요. 아유, 멍들어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예, 저는 이 눈이 없어요, 제. 구조했을 때부터 저랬어요. 그리고 구조했을 때부터. 예. 들어가봐도 될까요? 예, 들어오시죠. 예. 레바야, 구조가 이쪽으로 가죠. 구조가 됐구나. 네, 여기 다들 구조한 애들이에요. 그래요? 네, 네. 지금은 이제 8마리 남았고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밥 농장이에요. 농장이에요? 네네. 여기 되게 크네. 여기 몇 평이에요, 사장님? 여기가 원래 시작은 한 60만 평으로 시작했는데 60만 평이요? 근데 이제 골프장 쪽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이쪽은 이제 80년에서 한 100년쯤 된 벚나무들이에요, 쭉. 굉장히 오래됐죠. 이 농장이 68년에 시작했으니까. Have I done my best here, or will I be here next year, or are these my best years yet? Was looking forward to being important, but I'm not important yet. 여기 이 안에 믹스코기 봉지봉순이가 같이 들어온 거고요, 저랑. 그 다음에 이제 샤이니를 제가 맡게 됐고. 샤이니, 버디. 네. 이렇게. 아니, 근데 보니까 얘는 눈이 하나 없고. 네. 지금 다리가 왜 저럴까? 이 교통사고 난 거를 버렸죠. 분홍이랑 보라라고 그 레바 새끼예요. 얘는 지금 임보 중이거든요. 구조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네, 분리를 이렇게. 네네 그게 힘들어요, 굉장히. 그럼요. 당연하죠. 아이고야, 너 가자. 진짜. 얘가 지금 보면은 왔다 갔다 뱅글뱅글 돌면서 얘 장난치고 뒤꿈치 물고 그러잖아요. 얘가 저 안에 살죠. 네. 그죠? 네. 나와가지고 네. 너 왜 나왔냐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소몰이 할 때 그거거든요. 지금도 엉덩이에 뒤꿈치 쪽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게 힐러라고 그래서 뒤꿈치 깨무는 개들이 있어요. 얘네가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사장님? 여기는 네. 개들이 이제 구조한 애들 임시로 이제 보호시키려고. 원래는 이게 한 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칸이 넓어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네.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이 계획된 게 아니라 얼떨결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개 키우는 거는 계획대로 안 돼요. 자, 레바 하우스. 이게 딱 자, 하우스. 그래, 잘했어. 있어. 쉬고 있어. 안녕, 있어. 좀 허접하죠. 아니요. 제가
가면서 또 설명. 아, 네네네. 예. 근데 여기는 진짜 강아지 데리고 우리 개 데리고 오면 여기 진짜 좋겠다. 닭도 키우시고 뭐 많이 네. 키우시네요. 토끼도 있고, 시골이니까. 닭도 있고. 그래서 샤이니. 샤이니 어디 갔죠? 샤이니! 네, 저기 있다. 쟤는 자본주의적이라가지고. 아, 자본주의적이네. 샤이나! 자본주의적이어가지고 뭘 주지 않으면 안 따라오는구나. 샤이나! 아유, 저 걷는 거 보고 좀 안쓰럽네. 저거. 그 예전에 못 걸었어요, 아예. 좋아진 거구나. 일로 와. 좀 겁이 있나 봐요. 아니, 안 그런 데 있네요, 애들이. 자, 샤이나 가자. 얘는 이제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안고 올라가야 그렇지, 되고. 못 올라가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좀 네. 무리시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요. 선생님 여기 어떤 거는 네. 이게 이제 만든 저 계단이 돼서 제가 조심히 가겠습니다. 네 조심히 오셔야 돼요. 아, 네. 이게 이색적이네. 요거 뭔지 아세요? 고라니 똥. 그러니까 개들을 못 풀어놓는 게 고라니들 때문에 왜요? 쫓아가요. 아, 맞아. 고라니 쫓아가지. 맞아. 그렇구나. 버디야. 아우, 좋다. 야, 너희들 진짜 행복하겠다. 이게 다 밤나무예요. 아이고, 밤나무가 한 몇 개나 되는데요? 저희가 한 10,000주 정도 심었어요. 만? 네. 근데 계속 심으니까요. 그러면은 밤이 얼마나 저희가 수확되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는 이제 한 300톤? 수확하는 건 300톤인데 실제로 다 못하니까요. 청설모들도 먹고 고라니도 먹고 절반은 걔네가 먹겠네요. 뭐 같이 먹고 살아야죠. 야, 너희 진짜 행복하겠다. 여기선 누가 줄 풀어놓으라고 말할 거 없잖아요. 왜냐면 내 거니까. 아, 너희 진짜 행복하겠다. 우와. 이쪽이 이제 정남향이고요. 아, 여기가요? 앞에 마주 보이는 데가 예. 우와. 그럼 여기도 다 사장님. 예. 저기 마을 위부터 저 전원주택지 빼고 저쪽에 잘 보면 이제 골프장이랑 경계가 있어요. 네네. 저쪽도 이제 농장이고. 여기는 이제 샤이니 오면서 네. 이름을 코기동산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동산. 여기 앉으세요. 여기 뭐 아, 요거는 이제 샤이니 의자예요. 아. 애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높이가 제일 짧은 걸로. 그다음에 일반 강아지 의자들은 요거보다 조금 높아요. 진짜 앉으시죠. 코기동산이네. 예, 예. 샤이나, 야, 너 네 자리가 여기- 여기 앉아. 코기 키우는 사람들 다 일로 오고 와. 싶겠다. 샤이나, 넌 여기 앉아, 네 자리에. 아니, 그 사장님 그러면 젊었을 때는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농구 선수였다가 아. 그러면 국가대표 아니요, 그 서울시 대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서울시 예, 대표면은 개성 초등학교부터 농구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배제 중학교, 배제 고등학교까지 그 농구 선수로 있다가 고3 때 이제 이 무릎이 부러져가지고 농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가 근데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유학 가게 돼가지고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죠. 어떤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그 경영 쪽 했어요. 경제랑 경영.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MBA 하고 한국 와가지고는 주로 금융회사에 있었죠. 얼굴 보면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어울리신데요? 금융회사에 계셨구나. 아니 농사 짓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근데 금융회사에 제가 10몇 년 있었죠. 그래서 오. 이제 처음에는 그 홍콩계 그 종금사에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모펀드 쪽에 있고 큰 돈을 좀 이렇게 막 제 돈이 아니죠, 남의 돈. 아, 예. 네, 남의 돈들. 남의 돈이죠. 그렇죠. 제 돈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남의 돈은 그래도 제법 됐고요. 아, 그러셨어요? 자기가 자기 건 안 되나 봐요. 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랬다가 이제 학교 나가서 애들 가르치고요. 아, 네. 교수. 예, 겸임으로 19년 정도 있었죠. 아니, 그쪽으로 일하셨던 분이? 예. 그러니까 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이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객들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그렇죠. 돈을 다루는 일이니까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왜냐면 제 돈도 아니고. 그쵸. 그 남의 돈이라고. 그때는 막 이제 몸에 개털 붙고 막 냄새 나고 이러면 못 견뎌 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때는 대우는 좋고 다 좋은데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털보다 개털이 많아요. 지금은? 예. 근데 놀라운 게 예.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I'm quite the opposite, but you take me to a level so high. Because my time is 실례지만 결혼을 하셨죠? 네, 아, 결혼했죠. 자녀. 네. 아. 네. 그 혼자 여기 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 거의 독거노인처럼 살고 있죠. 지금. 저희 큰 딸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올해. 고1? 네, 걔 이제 수의사 되는 게 꿈이고. 어.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제주도에서 어떻게든지 오고 싶어 했는데. 제주도에 계세요, 네,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있고. 집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피아노 가르치고요. 아, 저기 저 교수님이시고 네, 대학교에서. 저희 아들이 진성팬이죠. 아, 그래요? 아들 몇 살이에요?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아니, 그러면 좀 결혼을 늦게. 네, 늦게 했죠. 어. 제가 40대 중반에 했으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서 80대까지 일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와. 근데 여기서 밤이 가을에만 이렇게 네, 나잖아요. 예. 그 나머지 계절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생산 쪽도 있지만 관광 쪽이 있으니까 이제 뭐 꽃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강아지 데리고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 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네. 아, 여기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 아 근데 어설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고 제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어설플 거예요. 동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 밑에 그 봉주봉순이가 네.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저거 하게 된 게 그 애들이 좀 사회성이 없다 보니까 예. 서울에서 갈 데가 없어요. 구박받아서 맨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만들어야지. 그리고 운동장을 저 뒤에 만들었거든요. 그런 등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행도 못 다니고 애들이 크다고. 그래서 이제 캠핑장 만들고. 아유, 그렇게 그냥 조그맣게 플렉스라고 하나 이거? 조그맣게 시작한 거예요. 방이 10개짜리 여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너무 좋다. 근데 그거를 좀 계획성 있게 만들었으면 동선도 예쁘게 짜고 그러면 되는데 생각 없이 하니까 운동장 저기 만들어 놓고 캠핑장 저쪽에 만들어 놓고. 제 스타일이에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여기서 저기를 가는 게 좋아.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야, 사실은 걱정이 이게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위생적으로 참 걱정이에요. 또 이제 여름에 그 우기 때 우기 때. 습하고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운 사람 같으면 다 계획 있게 뭐 견사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민망했어요 사실은. 그때 아이고,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벽만 쳤다가 네. 비 오니까 지붕 달아주고. 아, 잠깐만. 아, 그 정도로 계획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울타리만 만들어 볼까? 네. 아이고, 비가 오네. 지붕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신 그렇게 거예요?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개는 늘어나고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개가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주한 애들 인보하다가 입양 보내고 나면 또 새로운 애들 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8마리. 지금은 줄었죠. 아, 많을 줄었어요. 때는 17마리까지 있었어요. 우와. 근데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입양들 많이 갔고요. 야, 그렇구나. 아니, 저 더 강아지가 늘어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애들이
힘들 것 같아요. 점점 느껴요 그런 거를. 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애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실은 이제 이 동네에도 유기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많을 거예요. 걔들은 그냥 밥만 줘요. 밥을 이렇게 주세요. 예, 제 차에 보면 그 사료를 싣고 다녀요. 그리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두기는 어렵고. 예, 제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배는 굶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해요. 그게 딱 제 한계입니다. 아유, 그것도 뭐 대단하시죠. 천안의 강용욱 아니실까요? 저요? 여기 개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잘하시니까. 저는 그냥 그 남들보다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잖아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바빠요 사실. 바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좀 적당한 나이에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리고 또 누구라도 해야 될 일들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마침 이제 제 순번이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좋으니까 하죠, 그렇죠? 그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는 더 자라 있을 테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 떠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고맙죠. 참 즐겁죠. 요즘이 제일 제 인생의 전성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더 신날 것 같아요.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i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나 나중에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개만 키우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나 일하고 싶다. 제 여기서. 영광이죠. 선생님 저 밤 까먹는 거 보세요. 저도 아까 오면서도 입이 다람쥐처럼 볼록볼록해가지고 뭔가 봤더니 밤이었구나. 하루 종일 먹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뭐 떫을 텐데. 근데 잘 까먹어요. 지금 숙성도 잘 돼가지고. 눈이 근데 다친 게 아니라 아예 적출했나 네, 보네요. 적출했어요. 적출해서 이렇게. 예. 처음에 네. 왔을 때부터 저는 적출된 상태로 왔고요. 이 상처도 원래 있었어. 그 상처도 있었어요. 예. 저게 그러면은 물린 걸 것 같아요. 물려도 그렇게 눈을 다치. 그렇게 되기도 해요. 눈 물리고 그러면 여기 아예 가망이 없으면 이제 적출하고 그리고 적출하면 이게 들어가고 적출한 애들 많이 봤는데 적출하는 게 뭐 낫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괜찮아요. 걔들은 아는 곳이면 눈이 안 보여도 뛰어다닌대요. 근데 하나가 멀쩡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나 여기 안 가고 싶은데. 저 꼭 옵니다. 꼭 오세요. 네. 예. 네. 가보겠습니다. 예, 살펴가세요. 네. 네. 안녕. So strong. That's 가기 strong. 싫다. And it was something kind of crazy. But never not honest. 천안과 아산에는 개와 혼자 사는 아저씨들이 많다. But you're gone. So gone. 거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 개들 여기다 한번 풀어놓고 놀고 싶다. 왜냐면 거기는 사유지니까. Can't help but feel alone. 행동하는 것들이 되게 밝은 개라는 걸 느꼈고 또 보호자님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But I still can't find me. 천안과 아산은 다양하게 개를 키우네요. 저기 강아지다. 안녕하세요. 얘 뭐야? 얘 뭐 하는 거야, 얘? 이름 뭐야, 얘는? 홍돌이. 홍돌이?
얘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네. 저는 아니고 바다? 바다, 바다가 주인이라고요? 또 저기 있는데. 아,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 아. 이제. 그래, 얘네 이거 파는 거 엄청 좋아해. 주인은 누군가요? 주인이요? 동그라 가자. 아, 이분? 어이구야. 바닷개 같다, 진짜. 바닷개 같다. 진짜. 개도 키우고, 서핑도 타고. 진짜 멋있네요. 근데 춥지 않으세요? 빨리 뭐 좀 걸치거나 빨리 그래요. 제가 여기서 가게를 하거든요. 아, 혹시 거기 가갖고 배랑 네네네네네. 그럼요. 어디신가요? 이쪽.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네. 아니, 난 근데 빗질 안 한 말라무트가 난 너무 이뻐요. 지금 털갈이 중이라서 그죠? 털 엄청 빠지죠? 안 되더라고요. 아, 너무 이뻐. 어디 있다 오셨어요? 저요? 저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아, 서울 사람이세요? 네, 서울에 대치동이라고 아, 대치동 알죠? 대치동에 태어나가지고 대치동에서 자라고 아, 대치동에서. 네, 오. 제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별종이에요. 제 친구들 다 대기업 다니고 뭐 어디 뭐 하고 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이런 시골에서 이러고 사니까 서핑이 뭐라고? 아니, 서핑이 뭐라고? 솔직히. 서핑이요? 네. 뭐 그냥 놀이고 재밌는데 네.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라고. 진짜. 눈을 칠끔 감았는데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용기다. 아니, 그렇다 그냥 바로 온 거예요? 언제 딱 마음 먹은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험 설계사를 했었어요 원래. 이야, 깝깝하셨던 마음이 있었겠구나. 그때 이게 보험 설계사들이 보통 이제 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뭐 저 회사로 팀이 움직여요. 네, 스카우트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텀이 있었거든요. 그 한 달 이제 시간이 있으니 그때 이제 나도 짬이 좀 나서 서핑을 하러 왔죠. 그때 왔다가 이거 안 되겠다. 취직해야겠다 여기. 아, 여기서. 그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안 가고 제가 여기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막 저 잡으러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좀 괜찮은 팀원이었나 보다. 그랬나 봐요. 딱 왔더니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너가 사는구나. 그때부터 여기 딱 오신 거예요? 그럼 결혼은? 아직 안 했죠. 완전 미혼입니다. 네. 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사실 이 생활이 얘가 뭐 보시다시피 겨울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치. 네. 근데 가정을 이루면 그치. 꾸준한 수입과 안정적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넌 날씨 딱 좋지 지금. 넌 지금 날씨 딱 좋지. 오야야야. 오야야. 오, 괜찮아. 죄송해요. 괜히 센 척했다. 죄송해요. 아이, 춥지. 죄송해요. 갑자기 해가 이렇게. 해가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 너무 센 척했네. 그럼 얘가 지금 몇 살이에요? 얘도 이제 저 여기 양양 동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여름에 잠깐 일하러 온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여기 바닷가에 왔고 근처에 누가 이제 말라무트 새끼를 낳았다. 그래갖고 자기 좀 키우겠다 해가지고 새끼 때 요만한 거를 그치. 받아온 거예요. 그거 받았는데 그때 이게 작고 귀엽고 하니까 너무 막 이뻐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겨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얘 이만큼 커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서울을 가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데리러 올게 하고 올라가서 알았어요. 연락은 안 돼요? 그럼 굳이 뭐 연락해서 막 데려가라 약간 이렇게 하기도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또 저는 여기서 이제 겨울에도 있으니까 겨울에 제가 이제 밥도 주고 뭣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게에서 키우는 약간 가게 공동 샵 개가 돼버렸었죠. 은근히
그래도 얘랑 여기 다니면 얘는 좋겠다. 서울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요? 이 해변을 밟아주는 게 좋아요, 걔들. 겨울은 땅이 얼잖아요. 땅이 얼면은 운동시키기가 되게 힘들고 발바닥이 진짜 많이 다쳐요. 발바닥이 엄청 다쳐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데 와가지고 뛰게 하고 걷게 하고 하면은 운동이 돼서 좋거든요. 모래에서요? 예, 진짜 좋아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관절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원래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은데 아마 여기서 걸어 다녀가지고 좋은 걸 거예요. 그리고 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근데 저희가 약간 바다에 살면 저희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자기 키우는 개랑 서핑을 같이 하는 게 아하. 서핑 하는 그 사람들 약간 로망 같은 거예요. 본 거 같은데요? 서핑 많이 해요. 서 있나? 많이 누워 있나? 뭐 보드에도 타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뭐 개 서핑 콘테스트 이런 것도 하고 해요. 해외에서는. 근데 통돌이가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형이 이제 또 개를 안 키워본 형이어서 통돌이 새끼 때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야 서핑하자 이러면서 얘를 그냥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얘가 이제 무서워서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랬더니 그거를 막 2번, 3번 집어 던져서 막 바다에 억지로 넣었더니 얘가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 안 들어가요? 아예 그냥 모래사장도 못 갔었어요. 원래 모래사장도? 네. 아예 그냥 바다 근처는. 산책도 그냥 지금 이렇게 길 걸어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제가 이쪽 산책길로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 좀 버팅기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였구나. 네. 근데 이거 제가 산책 시키고 하면서 그나마 이제 모래사장도 하고 저기까지는 가는데 이제 그거를 얘가 지금 나이가 들긴 들었는데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얘가 저 사는 곳이 딱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알래스카 말랑부트잖아요. 이 알래스카 말랑부트, 샤모에드, 에스키모도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알래스카야. 손에 물이 닿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겠죠. 얼어요. 그래서 어머나.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물을 좋아하던 알래스카 말라무트나 에스키모독이나 이 샤모니도들은 물을 밟고 동상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애들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 아무래도 거기도 물웅덩이가 있잖아요. 물웅덩이가 있으면은 그 저 리트리버 같은 애들은 막 하다 가죠. 얘네들은 싹 피해가요. 그래야지 살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군요. 맞네. 그래서 알래스카 말라무트 허스키, 요즘의 허스키들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물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현대화 됐구나. 기본적으로 알래스카 말라무트는 물을 그 본능적으로 피해요. 본능적으로 피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 물을 좀 무서워하는 애들을 물을 좋아하게 할 때 바다는 안 맞아. 여기는 물이 막 덤비잖아요. 그래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무섭다고 느끼거든요. 또 빠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 내가 네 맘 알아줬지. 네 맘 알아줬어 내가. 그지? 어떻게? 자. 그래서 그 웅덩이나 이렇게 좀 저수지나 좀 잔잔하고 잔잔한 거. 바닥이 보여야 돼. 바닥이 보여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물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그냥 계곡. 또 요 정도 나이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틀린 게 어렸을 때는 놀면서 하고 나이 먹어서는 안고 들어가야 돼요. 안고 들어가서 내려놓고 같이 나오고, 안고 들어가서 내려놓고 같이 나오고, 나오면은 막 놀게 해주고. 그 방법이 나이 먹어서 가르칠 때는 그 방법이 최고인데, 기본적으로 말라무트는 물에 대한 다양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뭐 안 해야겠네. 안 해도 돼요. 네. 여기서 그냥 보드 끌고 다니는 개로 가르치면 돼. 여기 추레라 하나 놓고 보드 끌고 기가 막 좋아할 거야. 저기서 놓고 이리 와 하면은 보드 끌고 다녀. 네. 설명해.
털 많이 빠지죠? 털 엄청 빠져야지. 지금 털갈이 시작하셨어가지고. 마 일로 와. 지금 안 빠지고 지금 빠지지. 지금 빠지지. 지금 영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날씨가 좀 되면서 그때부터 확 빠지기 시작하던데요. 맞아요. 지금 빠지고 또 단단해져요 안에 털들이. 근데 이거 억지로 막 벗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요? 놔두세요. 이게 그냥 집 안에서 키우는 개들이야 다 벗기지만 밖에서 키우는 개들은 요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보온이 돼요. 억지로 벗길 필요 없어요. 그래요? 이거 벗기는 거 아니야. 털을 벗기 위한 게 아니라 털을 벗어가지고 안에 공기가 생기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물질 묻으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잖아요 털이. 그렇죠. 뚝 떨어지잖아. 그럼 일부러 빼는 게 안 벗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있어야 겨울 나요. 똥들아 그렇대. 안 해도 된대. 이뻐. 저 괜히 뺀다고 막 계속 긁고 그러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옷 벗기는 거야. 미안해 똥들아. 똥들아 미안해. 그렇구나. 그러면 얼마나 더 여기서 사요? 완전 정착? 지금은 갈 생각은 없고? 제가 주소도 다 옮기고 저 여기 시민이 됐구나. 양양 시민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살면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맞아. 항상 내 끼니를 바다를 보면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좋아요. 진짜 다 맛있어요. 커피도. 다 맛있어요. 저는 설악면이라고 아세요? 설악 알죠? 가평 설악 거기 살았어요. 가평 설악. 가평 설악에 사니까 여기 가깝잖아요. 1시간 반이 네. 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한 달에 2번 정도씩은 왔어요. 근데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도 여기가 겨울 괜찮잖아요. 따뜻하잖아요. 맞아요. 한 5도에서 10도 되던데. 맞아요. 낮에는. 진짜, 한겨울에도. 네, 맞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 살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부럽기도 해요, 사실 진짜로. 여기가 여기 또 개 키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런데? 엄청 많아요. 그죠? 저희 여기 또 다른 서핑샵 형 중에 엄청 비숑 닮은 특이한 개를 키우는. 꽃동도 틀레야? 맞아요. 네, 그거 맞는 것 비숑 비슷한 애가 꽃동도 네. 틀레야. 맞아요. 그거 키우는 형도 있어요. 네. 거기는 마당에서 또 개를 또 키우거든요. 마당에서 키우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마당 있는 집에 좀 풀러놓고 키우고 싶어요. 아유, 이게다 마당인데. 아예 그냥 줄 없이 키우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어요. 아유. 또 돌아다니다가 올게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꼬실이에요. 그래요? 꼬실이? 예. 꼬실이라 꼬실이. 가만히 앉아있네? 안녕하세요.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우, 정말. 안녕하세요, 어머니. 실물이 훨씬 더 멋있다. 그죠? 꼬실아, 나 네 보러 왔어. 알바예요, 알바? 알바. 꼬실 알바. 야, 이 비싼 걸 밟으면 어떡해? 걔는 산삼도 먹는데요, 뭐. 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아르바이트 인생인 걸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아르바이트 인생인 걸까. 꿈은 사실 돈 많은 백수. 이제 정말 퇴근할게. 아니, 얘가 지금 왜 이름이 꼬실이에요? 꼬실꼬실하다고 꼬실이. 꼬실꼬실해서? 네, 꼬실이.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가게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꼬실이. 사람을 잘 꼬시라고 꼬실이. 그래서 꼬셔라라 그래서 꼬실이. 꼬시기도 하고 털도 꼬실꼬실해가지고 꼬실이구나. 그런데 저도 이거 한 3박 4일 고민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네. 그게 그 간만큼 하더라고. 잘 꼬셔요? 예, 잘 꼬셔요. 송이 때라든가 네. 능이 때는 벗어날 때. 그러니까 벗어날 때 얘가 여기를 종횡무진을 해요. 얘는 장돌배기가 돼가지고 여기 다 알거든요. 여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기견인 줄 알고 어머나 이걸 따라가는 얘 뒤를 막 와가지고 불쌍하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죠. 그분들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저희 집이거든요. 어머나 여기 송이 장사하네. 송이 얼마예요? 그래서 뭐 얼마인데요?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340만 원, 350만 원 나오는데요. 그분이 350만 원어치 딱 사면서 딱 한마디예요. 개 잘 키워주세요. 야, 나 이거 훈련할 수 있는데. 나 안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저기 그 탤런트 지현우 씨 그 부모님이 여기 더덕사라고 많이 오셔요. 삼하고 그때는 이제 목걸이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끼워줘요. 주고 가셔요. 간식비. 근데 이 목에다가요? 예. 또 다른 손님들이 네. 야, 과자 사 먹으라고 5천 원 끼워주고 그 자기 간식비는 벌더라고요. 아유 너무 저기 감사하고 아니 돈을 그래서 주는 게 참 미안하고 그래서 주지 말라 저희가, 그래도 굳이 자꾸 주더라고. 그래서 뭐 저희가 좋은 거 사먹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목걸이를 뺐어요. 그래서 하도 목걸이- 이렇게 좀 넣어주려고 예, 하니까. 돈을 자꾸 이렇게 가방- 끼워줬어. 목걸이를 빼고 편히 오시라고. 궁금해하겠다. 얘 딱 오면은 꼬실이 어딨나 이렇게 보려고 하겠다. 예, 그 보러 오는 이 동네 분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는 분도 그렇고 많이 찾아봐요. 대학생들도요. 대학생들도 특히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도 깜빡 죽어요. 어휴, 그리고 얘가 온 지 한 얼마나 된 거예요? 8년이요. 얘가 번식장 있죠, 저 경기도. 변식장. 번식장에서 얘를 낳는가 봐요, 엄마가. 우리 딸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말하자면 구해갖고 온 거지, 얘를. 구조처럼.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얘를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 사료를 먹이라고 주는데 저기 그 구더기가 두 서너 마리 거기 있더래요. 구더기도 나오고. 그 얘기를 우리 딸이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가 큰 개들하고 크니까 도저히 성격이 거칠대요. 여기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 밥을 이렇게 주니까 요만큼을 주면요 3번에 다 먹어요. 팍팍팍.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큰 개가 다 먹어버리니까 얘가 3번 만에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뺏길까봐. 아이 첫번에 가져왔더니 요만해 가지고 죽는 너무 포기했어요. 말랐어요. 너무 포기했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를 하나씩 줬어요. 이제 이렇게 하도 이제 급하게 먹을까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8개월 되던 어느 날 얘가 먹는 걸 이렇게 보니까 2알, 3알씩 입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나 이거 봐, 잘 먹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뻐요, 그게. 그게 이제 쓰다듬어 주니까 점점 이제 눈이 좀 사나운 눈이 좀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게 좀 선한지, 선해 보이더라고요. Don't you tell me that it wasn't meant to be. Call it quits, call it destiny. Just because it won't come easily doesn't mean. 그러더니 11개월쯤 됐는데 다니다가 차에 치였어요. 차에 치였는데 이 꽁지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제 절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뒷다리를 절고 다니니까 꽁지뼈가 잘못됐으니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키웠는데 3다리를 걸어 다니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됐나 했더니 옆집에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가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순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이제 처음 이제 순정이야 이제. 그러니까 순정을 다 바쳐서 이제 둘이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한 5일 동안 열심히 가서 이제 봉사를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봉사요? 한 닷새를 봉사를 하더라고요. 닷새씩이나요? 네. 밥만 먹으면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도 여자 강아지도 굉장히 이제 오케이 하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재활 운동이 되는 거야. 사랑의 묘약이. 사랑의 묘약이 그거요.
아, 사랑을 했더니 재활이 됐어요? 저는요 병원에만 가면 재활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난 그게 그렇게 재활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어. 그 다음서부터 걷는 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몰랐죠? 네. 그거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 명훈련사들이 많네요.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근데 아버님은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산 다니고 이렇게 따고 이런 거에. 산 좋아하고 개 좋아하고. 아니 근데 얘가 저 산에도 같이 따라가요. 참 우리 집에 강아지가 퉁이가 있는데 퉁이? 네, 퉁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산을 잘 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강아지를 이뻐하니까 또 그것도 이뻐하니까 얘가 질투가 나가지고 야는 대장이에요. 야는 아무리 큰 개한테도 꼬리 안 내려요. 산에 갈 땐 누굴 데리고 가요? 퉁이를 데리고 가요? 네, 퉁이 데려가. 네. 그게 최고. 저기 또 강아지가 있고 제가 퉁인가 보다. 진혜야. 얘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이 좋아요? 아니 선생님 계시는데 뭐 사이 안 좋아요. 아니 싸우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얘가 퉁이구나. 꼬시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가 퉁이구나. 퉁이. 보디가드. 꼬시. 따님이시구나. 네, 딸이요. 얘가 아빠 따라서 산에 간다고. 네. 퉁일로. 이거 퉁이 신 봤다. 응? 신 봤어? 응. 잘했다고. 그래. 어디 가는지 다 알아. 그 길. 의지도 되고 보디가드도 되고. 좋죠. 근데 아버님 얘 없이는 산에 다니기 좀 힘들겠다. 혼자는 좀 촉촉하고. 예, 예전에 혼자 막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같이 다니면 든든하고. 그렇죠. 나이가 먹을수록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혹시나 받쳐봐요. 그냥 안전이 최고예요, 산행은. 그쵸.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산삼을 이제 처음 캐는 거예요. 진짜? 산삼 캤어요? 예, 캤어요. 진짜? 네. 오! 그때 한 뿌리 어린 거 하나 캤어요. 어떻게? 얘랑 퉁이랑 따라갔죠. 얘가 산길을 더 잘 알아요, 저보다. 저는 길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뜯다가 산삼을 캤어요, 그냥. 진짜 이 낮은 지역에서. 그럼 진짜 신봤다 했어요? 네, 신맛도 하고 절하고 이제 뭔가 뭉클하다. 풀에다가 곱게 싸가지고 가방 넣어서 그래서 난 가져왔어요. 난 처음에 도라지인 줄 알았어요. 산삼을 그때 처음 보니까 이게 삼삼이 맞나? 솔직히 아빠한테 안 들키려고 자꾸 먹은 적 있어요? 그럴까도 했는데 이렇게 근데 뭐 산삼 안 먹어도 건강하니까 아직. 제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 할 수 있어. 산삼을 조금 잘라가지고 냄새 맡게 하고 간식 주고 냄새 맡게 하고 간식 주고 이것만 계속 해보세요. 냄새 맡게 하고 간식 주고 냄새 맡 그리고 이거를 여기 이런 데 숨겨놔. 그다음 찾아 간식 주고 또 이거를 저 어딘가 숨겨놔. 찾아 무조건 찾아요. 찾아. 그래서 일부러 프랑스에서는 돼지로도 찾고 개로도 송이버섯을 찾아요. 그럼 되겠네. 그 훈련을 해요.
우리 능이버섯도 다 그렇게 하죠. 그냥. 이게 훈련이 가능하거든요. 마약 탐지 훈련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대단히 코 좋은 있잖아요. 거다 이거는. 한 번 간식, 두 번, 세 번 동업할래요? 내가 한 9월에 올까? 이거 한 3주만 훈련시키면 되거든.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 끝이다. 아니 하면 고생 끝났다. 자, 법인 하나 만듭시다. 저는 아주 이 꼬시리한테서 엄청 고마워요. 왜요? 저희 동생이 한 10년 전에 사고로 하늘나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꼬시리가 이제 와가지고 제가 얘한테 정을 붙이고 그냥 꼬시리의 그 자유로운 영혼 때문에 웃기도 많이 웃고 또 가족들과 더 유대 관계가 좋아졌고. 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예.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처음 기르는 개인데 예, 잘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키웠는데 글쎄 강아지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가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살다 간다고 꼭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싶은. 근데 제가 저기 혹시 몰라가지고 아이 제가 둘째를 그거 하신다 그러길래 여기 동충하초라고 동충하초. 우리나라 동충하초 자연산 요거를 좀 드리면은 진짜? 둘째가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그거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요? 네, 요거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요거는 물에 끓이시면 돼. 차처럼? 네. 아니 한번 끓여서 그 물을 드시고 그번에 또 물을 넣고 끓여서 드시고 세 번째는 긴 익에서 끓여서 그 찌꺼기는 버리고 그렇게 드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 어떻게 꼬리뼈에 대한 재활도 배우고 가고. 가볼게요. 네. 그냥 저기 강 선생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악수나 한번 좀 하고. 건강하세요? 네. 가볼게요, 어머니. 네, 갈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오지 마세요. 예. 네. 조심하시고요. 네, 갈게요. 네. 우리 퉁이도요, 꼬시리도요. 안녕히 가시래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여기 들깨라고 써 있지만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들깨가 아니고 네. 산깨입니다. 산깨. 예. 여기 보시면은 산에서 내려온 게요. 제가 지금 저 올라가네요. 누렁아 일로 와. 누렁아. 굉장히 고독하게 올라가는데요? 누렁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네, 쟤는 줄이 없네. 예. 누렁아 일로 와. 야.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 Called me with a voice I didn't recognize. So you're numbing the pain, stuck in your ways. Since we were kids, it was like this. But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for you. Hey, child. Hey, child. 안녕. 얘는 이름이 뭔가요? 얘는 토토고요. 터터. 예. 터터. 첫 식구. 저 친구는 이름이? 쟤는 이제 별이라고 하는 애인데. 별이. 누렁아. 또 가는구나. 누렁아 일로 와. 누렁아. 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낯서니까. 누렁이 일로 와. 이럴 때가 아니라 저기. 일로 와. 제가 분위기를 캐치를 한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오니까. 피하네요. 예. 이 훈련사 티를 못 벗고 왔구만 내가.
아, 어떡하지? 아니 멀리는 안 갈 겁니다. 아, 멀리는 안 가고요? 뭐 좀 오. 있으면은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아, 예. 미안합니다. 쟤는 별이고 네. 이 별이가 이제 토토하고 네네네. 그 저 누렁이하고 아. 사이에서 나온 새끼죠. 아, 저 친구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저 오신 거는 언제부터 오신 거세요? 제가 여기 털을 잡기는 예. 한 20년 전? 아, 예, 한 20년 됐습니다. 아, 오래 계셨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교직에 있다가 예, 좀 조기에 명예퇴직을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 예, 예.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고 예. 내려온 지가 한 지금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 분이셨나요? 저요? 네네. 집은 지금 인천입니다. 아, 인천에서? 가족도 지금 인천에 있고요. 인천에서 홍천까지 오신 거예요? 인천도 좋은 산 많을 텐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저는 펜션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사실 전국에서 뭐 펜션 1번가거든요. 그쵸. 4계절 펜션이 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예. 봄, 가을에는 금악산, 팔봉산 해서 뭐 여름에는 강손님, 겨울에는 스키손님.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딱 하시고. 그런데 어찌 하다가 이제 오카리나 제작도 하게 되고 오카리나? 예, 오카리나 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오카리나를 제가 취미로 하다가 연주도 하다가 펜션보다는 그냥 여기서 제작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아, 그래서 홍천에 오셨구나. 그럼요. 아니, 제가 가평에 살았거든요. 여기서 멀지는 않습니다. 설악면. 너무 예, 가깝죠? 가깝습니다. 전 그래서 홍천에 너무 자주 왔어요. 홍천 우리 저 아들이랑 예. 그냥 차 몰고 몇 분이 금방이죠. 그렇죠. 그 무슨 고개야. 그 고개가 설악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모곡, 반곡, 뭐 모곡. 예, 모곡 유원지도 있고. 네네네. 예, 예. 그 고개 이름 글쎄요, 그쪽에 잘 모르고. 설미제? 하여튼 그 고개만 딱 넣으면은 모곡이어가지고 예. 제가 거기는 엄청 자주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닐 때마다 강 주변으로 요런 딱딱 혼자 있는 집들이 있으면은 야, 나도 저런 데 살아볼까? 강 앞에 살아볼까? 이랬었거든요. 좋죠. 예, 근데 여기 좋습니다. 사시네요. 근데 여기에는 뭐 가까운 민가가 한 200m, 300m 떨어져 있고 예, 밤에는 사실 불빛 하나 없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하고 대화가 거의 없고 이제 한 달에 뭐 2-3번씩 이렇게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할 때만 대화가 되지 여기 있을 땐 전혀 대화가 상대가 없고 없으니까. 그렇죠. 상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1년을 지내다 보니까는 말을 떠듬는 겁니다. 이 단어 구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니 왜 당신 말할 때 이렇게 더듬어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 까먹었어?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 강아지나 이렇게 또 인연을 맺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럼요. 또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는 그때 생각하기로 이제 발발이면서 꼭 굳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국민학교 때 들었던 바둑이
예, 바둑이 정감 있잖아요. 바둑이야, 예. 바둑이면서 발바리를 계속 찾았는데 한 1년 넘게 네.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강아지를 구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고서 이 마을 분이 예, 듣고서 아 저기 위에 집에 지금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가 바둑이다. 아버님이 말하는 바둑이가 예, 바둑이다. 흰색 바탕에 점 무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우, 이거 취향이 명확하시네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는 아 제가 원한 그 강아지가 있는데 아주 아이가 똘망하고 얼마나 예쁘고 저 그때 사진입니다. 이게 보여주세요. 이제 토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 제 어렸을 예, 때. 토토 어렸을 때. 요때가 토토 어렸을 때입니다. 예, 요때 2달 때. 엄청 얼마나 예쁘네요. 이뻐요. 예. 아, 예뻐라. 그래서 이놈을 이제 데려와서 예. 아침마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여기 산 뒤에 위로. 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예. 쫓아오더라고요. 조그마한 친구가. 코 조그만 놈이 팔팔팔팔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이렇게 편한 길은 아니거든요. 좀 높아요. 예, 높기도 하고 원래는 뭐 길이 없었습니다. 아침 운동으로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네. 하루에 10m씩 조금씩 개척을 했어요.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토토를 데리고 이제 등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지금부터 한 3년 전인가 어느 날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큰 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들 소리가 아니라 그치,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큰 개소리가 오오오 하는데 막 그냥 등이 식은땀이 쫙 흐르고 예, 머리가 쫙 쓰는 겁니다. 이 산 속에서 맞아. 제가 공격할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않아요. 개소리만 들려요? 예, 소리만 들리고 이러다가 며칠 됐는데 저기서 어떤 개가 이제 딱 나타났어요. 산에서. 예, 산에서 나타났는데 진도 깨고 누런 황개인데 짖는 거예요. 공격하면은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냥 내려왔어요. 이 이제 요 누렁이와의 만남 이거를 제가 썼는데 한번 보시죠. 이 산에 개가 있나. 등산 때마다 짖는 개소리가 오늘은 좀 더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덩치 큰 진돗개 황구가 저만치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 토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난 듯 꼬리를 치고 황구한테 가서는 몸을 비빈다. 예.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토토를 가끔은 풀어줘요. 지금도 하루에 2-3번은 얘들을 풀어주거든요. 여기가 이제 쟤들 놀이터니까는. 그렇죠. 풀어주면 가서 이제 이게 만났나 봐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내려오고 그 다음 날은 좀 더 애가 가깝게서 또 짖고 이렇게 며칠이 되면서 올라갈 때 이제 간식을 딱 챙겨갔죠. 이제는 겁은 안 나셨나 보다. 그렇죠. 얘가 공격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제가 이 산에서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뭐 저 개를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진 건 아니고 한번 가까워져 볼까? 이래서 이제 이 먹이통을 조금씩 하루에 10m씩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서 서서히 대집 있는 데까지 이제 그 먹이통을 이동을 시켰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결국은 거기 와서 이제 먹이를 먹고 그리고는 먹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게 됐는데 근데 걔도 누렁이도 한 방에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라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가까워졌나 봐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좀 인내가 있으시네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저 토토가 산에도 잘 왔다 갔다 하고 등산 다니고 했는데 이놈이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니 보니까는 강아지 3마리가 이 토토가 강아지 3마리를 낳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친구구나. 연분이 없었어요? 서로 막 춤춘다거나 이렇게 있었지만은 논다거나. 제가 저 못하게 그 기간이 되면은 저 조심하셨구나. 문도 이렇게 다 걸어 잠그고 저녁에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새끼를 낳았어요. 3마리를. 3마리를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집사람이 햇님, 별님, 달님에서 해, 별, 달로 짓자. 예쁘네요. 네. 엄청 좋으셨죠? 강아지 딱 태어나시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해와 달은 이쁘다고 데려갔는데 이제 제가 제일 안 이쁘다고 남겨진 아이인데 제일 애교도 많고 저한테 잘 붙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했네요. 얘는 키워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제 별이를 키우기로 마음 먹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름이 별인데 이제 막 산에 올라가서 별이 뼈라 하면은 별이가 뼈리가 되고 그쵸. 뼈리가 또 3개 하니까는 뼈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별아 이게 아니라 뼈라 뼈리 뼈라예요, 뼈리 뼈리 뼈리예요, 뼈. 예. 그래서 뼈리가 된 거예요. 뼈리가 된 겁니다. 지금. 얘는 근데 안 내려올 생각인가 봐요. 제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는 네. 얘를 좀 보려고 했는데 아예 보지 못하겠네. 불러볼까요? 방법이 있으신가 본데. 이제 아이들 산으로 보내고 예. 이제 안 내려오면은 이게 부르는 우와. 겁니다. 얘들 우와. 전용이에요. 이게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부릅니다. 요 리듬. 이게 부르는 소리구나. 내려오지 않고 하면은 이제 이걸 부르면은 예. 놀다가 들리면은 내려와요. 하루에 그래서 한 2-3번은 이렇게 산으로 보냅니다. 얘 진짜 마음이 지금 속상한가 보다. 안 온다. 안 오네. 경계하는 거죠. 어딨어? 들어와! 이렇게 나가면 한 얼마 만에 오나요? 한 2시간이면 내려오는데 작년에 누렁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렸는데 점심 때까지도 안 내려오고 저녁이 됐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없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 저녁 한 10시쯤 됐는데 이 누렁이가 막 얼굴이고 몸이고 여기저기 피투성이에 막 찢기고 막 왜? 서 있질 못해요. 싸웠구나. 그렇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뭐 각종 동물들이 뭐 멧돼지나 뭐 너구리, 오소리 얘들하고 싸움이 있어서 당하지 않았을까.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예, 이틀 만에 왔는데 막 급하게 닭을 삶고 돼지 뼈 삶고 해가지고 먹이고 약간의 움직임은 있으니까는 그 옆에다가만 놓기만 하고 이제 그러기를 한 달 걸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목줄을 했었으면은 이거 치료도 해주고 여기 추울 때는 20도 이상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쟤들은 추운 날은 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재우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니까는요. 예, 그럴 때 또 가엾고.
유롱아, 유롱아. 비 맞지 말고 들어가 있어 저기. 이게 원래 개들이 늑대에서 바로 이런 토토같이 이런 반려견이 된 게 아니라 만지지는 못하지만 사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간식 던져주면은 이게 먹는 개가 있었고, 또 이제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와서 살갑게 이렇게 행동도 했었고,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사람 따라 방으로도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 새끼가 나잖아요. 새끼가 나면 또 아유 예쁘다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사냥터도 따라다니고 뭐 이사 가면 또 이사 가는 데도 따라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토토 같은 친구들이지만 사실 예전에는 우리 누렁이 같은 애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런 친구들의 특징이 보통 엄마 강아지가 산에서 새끼를 낳은 강아지들이 저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난 널 싫어하지 않아, 난 널 좋아하지 않아. 딱 그 태도예요. 그래서 싫어하지 않아, 근데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다가 혹시나 우리 선생님이 이사를 간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토토는 그렇게 이사 가면 따라올 거잖아요. 쟤네들은 또 그냥 이 집을 지켜요. 고양이 같이. 그러다가 혹시나 여기 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으면 또 난 널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진 않으니 여기까지만 지내볼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혹시나 뭐 엄한 짓 하면 알았어 하고 그냥 멀리 또 떠나 살고. 이제 그런 딱 그 정도의 관계의 개들이 있어요. 지금 누렁이가 다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와서 이렇게 대고 꼬리 치면서 막 여기 손도 이렇게 쳐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근데 3년 지났어도 지금도 터치를 자기 몸을 터치를 못하게 합니다. 아, 그걸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예, 없어요. 아, 그래요?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벌써 뒷걸음질합니다. 노타치. 좀 저도 이제 뭐 걱정이 좀 생기죠. 이제 동네 분들도 그럽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침 운동하고 그러겠다. 하는데 애가 짖거든요. 짖어요? 사람들한테? 예, 지금도 짖습니다. 그런데 목줄이 풀려 있으니까는 그렇지. 예, 겁난다 이거예요. 동네 분들도. 혹시 개가 위해를 가했을 때 그럼 누구 책임인가? 이제 저는 이거 산개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분들 생각은 너희 집에서 있었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홍천 이제 동물보호협회에다가 그래서 우리 집에 산에서 내려온 그 진돗개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목줄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는 자기네들은 그렇고 119에다가 포획을 할 텐데 119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연락이 됐는데 들개라든지 뭐 이런 걸 야생견들은 그냥 사살을 할 거려 이런 얘기를 듣고 아예 그게 목표는 아니었는데. 네, 그러면 안 돼. 저는 얘를 키우고 싶어서 하는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다 해서 이제 또 그 방법도 포기를 했죠. 방법이 있다면 먹는 걸로 이제 약간 애를 다운시키는 방법을 냈어요. 이게 스르스르. 그 상태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집 있죠. 저기 조금 비닐 더 벗기면은 크게. 저것보다 한 4배 정도는 되시고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지붕이 3m도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니까 땅 파지 못하게 땅에 다 불로 깔고 도저히 내가 도망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선택해요. 이 말이 좀 거칠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복종과 순종을 할 것인가 자결할 것인가.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은 복종과 순종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딱 들어가서 그냥 책 보는 거예요. 책 보고 오카리나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맛있는 거 하나 탁 주고 3년만 더 투자해 볼까요? 3년 천천히. 아니 물론 계속 지도는 하고 예 계속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앞으로도 할 거죠. 근데 얘는 아직도 안 내려와요. 어딨지? 아마도 가셔야지 내려오지 않을까. 예. 얘가 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예. 어디 멀리 가지는 않거든요. 이 누렁이가 삼겹살을 좋아해요. 여기서 삼겹살을 구우면 마트 어딨어, 마트? 분명히 예 삼겹살 구우면 내려올 겁니다. 삼겹살? 예. 이 누렁이가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안 가요. 안 가요? 예, 받아 먹고 예, 아주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립니다.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작 말하시면 제가 사올 걸. 제가 이제 오카리나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연주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전에 듣기로는 훈련사님이 천개의 바람 그거 그 곡을 좋아하실 좋아하죠. 너무 감사하죠. 좋아하시는 곡이라면은 그럼요. 예, 한번 그럼요.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너무 멋있어요. 실제로 연주를 듣기는 처음이십니다. 처음이에요. 이건 진짜 바람 이파리 소리 같아. 바람 소리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로. 하여튼 먼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강아지들 보러 와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전 누렁이를 조금만 더 가까이 봤으면 좋았을 뻔했긴 했는데 누렁이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멀리에서 봤는데 엄청 얼굴이 잘생겼네요. 잘생겼어요.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정말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네. 누렁아! 더 안 오나? 죄송합니다. 딱 이러다가 마주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시간 들이면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린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도 않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가까워져요. 충분히 조금 더 지금보다는 깊은 관계로서 이제 지낼 수 있지 않을까